서울의 한강변. 차가운 가을 바람이 민서의 뺨을 스쳤다. 그는 손에 든 낡은 편지를 꼭 쥐며 멈춰 섰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리 없어.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강민서 28세.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는 3년 전 한 사건으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를 고소했던 이는 다름 아닌 김재현. 32세. 서울에서 가장 촉망받던 변호사였다. 재현은 날카로운 논리와 차가운 눈빛으로 민서를 법정에서 몰아세웠고, 민서는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일자리,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하지만 운명은 기묘했다. 재현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민서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민서는 그의 병실 앞에서 망설이다. 충동적으로 말했다. 나 너의 연인이야.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은 민서의 복수심과 어쩌면 숨겨진 연민이 뒤섞인 결정이었다. 민서는 재현의 곁에 남았다. 재현의 집, 그의 일상, 그의 빈 기억 속으로 스며들었다. 재현은 민서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서의 따뜻한 말투와 다정한 행동에 의지했다. 민서는 매일 밤 재현이 잠든 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복수. 아니면 다른 무언가. 첫 번째 파일은 민서의 내면적 갈등과 재현의 새로운 시작을 그린다. 민서는 재현의 집에서 그와 함께 생활하며 그의 기억을 채우는 역할을 맡는다. 재현은 민서를 완전히 신뢰하며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 특히 법정에서의 날카로운 자신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한다. 민서는 재현이 과거의 자신을 떠올릴까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미소와 따뜻함에 점점 마음이 흔들린다. 민서는 재현의 병원 기록을 몰래 훔쳐본다. 의사는 재현의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민서는 그 사실에 불안해하면서도 재현의 일상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 재현의 집은 세련되고 차가운 분위기로 가득했지만 민서가 가져온 작은 화분과 따뜻한 색감의 담요로 조금씩 변해간다. 한편 재현의 동료인 수진, 30세. 여성. 한국인. 변호사은 민서를 의심한다. 그녀는 재현의 사고 전 그가 민서를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 수진은 민서에게 다가가 경고한다. 재현이 기억을 잃은 걸 이용하는 거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서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거짓을 이어간다. 첫 번째 파일의 클라이맥스는 민서가 재현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는 장면이다. 재현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나 봐. 민서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질 듯 아프다. 그는 재현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자신의 거짓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고민한다. 민서는 매일 아침 재현의 집에서 눈을 뜨며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재현은 여전히 민서를 연인으로 믿었고, 민서는 그 믿음을 깨뜨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재현의 미소는 날이 갈수록 민서의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재현은 민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과거를 궁금해했다. 그는 민서에게 자주 물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어땠어?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민서는 매번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냈다. 넌 정의롭고 강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나한테만큼은 다정했지. 거짓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민서는 자신이 만든 허구의 사랑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진의 의심은 갈수록 커졌다. 그녀는 민서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민서가 재현을 고소했던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수진은 민서를 찾아와 따진다. 너, 재현이 기억 잃은 걸 이용해서 복수하려는 거지. 이게 무슨 짓이야? 민서는 당황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한다. 난 그냥 재현을 돕고 싶었을 뿐이야. 이 파일에서는 민서와 재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도 긴장감이 고조된다. 재현은 민서와 함께 서울의 작은 카페를 방문하며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 법정에서 누군가를 몰아세우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는 민서에게 그 기억을 털어놓으며 혼란스러워한다. 민서는 재현의 혼란을 달래주며 자신의 거짓이 무너질까 두려워한다. 민서는 재현의 기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재현은 점점 더 과거를 파헤치려 한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서 오래된 파일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민서의 이름을 본다. 강민서. 이 이름이 왜 낯익지? 재현의 질문에 민서는 얼어붙는다. 파일의 끝은 재현이 민서에게 키스하려는 순간이다. 민서는 재현의 입술이 가까워질수록 갈등한다. 그는 재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자신의 거짓이 그들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민서의 거짓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재현의 집에서 보내는 매일 밤. 민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하지만 재현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은 민서를 계속 붙잡았다. 재현은 민서와 함께 서울의 오래된 골목을 걷다가 우연히 과거의 동료인 민재, 29세, 남성, 한국인, 변호사를 만난다. 민재는 재현의 사고를 알고 있었지만 민서가 재현의 연인으로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민서에게 따로 연락해 경고한다. 재현이 기억을 되찾으면 너희 둘 다 상처받을 거야. 민서는 민재의 말에 흔들리지만 재현과 함께한 순간들이 그의 결심을 약하게 만든다. 재현은 민서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는다. 난 다시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까봐 두려워. 민서는 재현의 말에 가슴이 아프다.
그는 재현이 자신을 고소했던 일을 떠올릴까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어진다. 수지는 민서를 계속 의심하며 재현의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 그녀는 재현이 고소했던 사건의 배경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한다. 재현은 민서를 고소하며 자신의 신념을 따랐지만 그 과정에서 민서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를 깨닫지 못했다. 수지는 민서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으며 그를 용서하려 한다. 파일의 클라이맥스는 민서가 재현과 함께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보는 장면이다. 재현은 민서의 어깨에 기대며 말한다. 너 없었으면 난 이 모든 걸 견디지 못했을 거야.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자신의 거짓이 재현의 행복을 지탱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민서의 마음은 갈수록 복잡해졌다. 재현과의 일상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때로는 자신이 정말 그의 연인인 듯 느껴졌다. 하지만 수진과 민재의 의심은 민서를 점점 더 압박했다. 재현은 민서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되짚는다. 그는 민서의 도움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고 그 안에서 민서와 관련된 단서를 찾는다. 한 장의 사진에서 재현은 법정에서 민서를 바라보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민서에게 묻는다. 우리가 정말 행복했었나? 민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재현의 눈을 피한다. 수지는 민서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 그녀는 재현의 사고 전 그가 민서를 고소했던 이유가 단순한 직업적 신념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재현은 민서의 행동이 자신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믿었고 그로 인해 민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민서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민서는 재현과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걷는다. 재현은 민서에게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민서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다. 민서는 그의 진심에 흔들리지만 자신의 거짓이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파일의 끝은 민서가 재현의 집에서 그의 옛 일기장을 발견하는 장면이다. 일기장에는 재현이 민서를 고소하며 느꼈던 갈등과 고통이 적혀 있었다. 민서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린다. 민서의 거짓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재현의 일기장을 읽으며 재현이 자신을 고소했던 이유가 단순한 오해였음을 알게 된다. 민서는 재현에게 진실을 말할 결심을 하지만 그를 잃을까 두려워 망설인다. 재현은 민서와 함께 서울의 작은 공원을 방문한다. 그는 민서에게 자신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가끔 누군가를 미워했던 기억이 떠올라. 하지만 너를 보면 그게 사라져. 민서는 재현의 말에 가슴이 아프다. 수지는 민서에게 재현의 사고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보여준다.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누군가가 재현을 노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서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재현을 지키기 위해 더 깊이 그의 곁에 머물기로 결심한다. 민서와 재현은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 재현은 민서에게 자신의 꿈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다.
민서는 재현의 순수한 마음에 끌리며 자신의 복수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파일의 클라이맥스는 민서가 재현에게 진실을 말하려는 순간이다. 하지만 재현은 민서의 말을 막으며 내가 누구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라고 말한다. 민서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말할 용기를 잃는다. 재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민서의 불안은 극에 달한다. 재현은 민서와 함께 과거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민서에게 도움을 청한다. 민서는 재현과 함께 그의 과거를 파헤치며 자신이 복수심으로 시작한 거짓이 사랑으로 변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재현의 곁에 머물며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낼 준비를 한다. 수진과 민재는 민서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민서가 재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지만 여전히 그의 거짓을 용서할 수 없다. 수진은 민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재현에게 진실을 말해. 그게 너희 둘을 위한 길이야. 민서와 재현은 서울의 한강 다리 위에서 마주선다. 재현은 민서에게 자신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민서의 이름을 떠올리며 과거의 고소 사건을 어렴풋이 기억한다. 민서는 재현의 눈을 바라보며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다. 파일의 끝은 민서가 재현에게 내가 너의 연인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다. 재현은 충격을 받지만 민서의 눈물을 보며 그의 진심을 느낀다. 민서의 고백은 재현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민서의 거짓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물과 진심은 재현의 마음을 움직였다. 재현은 민서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하며 혼자 과거를 되짚는다. 민서는 재현의 집을 떠나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다. 그는 재현과의 시간을 떠올리며 후회와 사랑이 뒤섞인 감정에 빠진다. 한편 재현은 민서의 과거를 조사하며 자신이 민서를 고소했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다. 그는 민서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낀다. 수진과 민재는 재현을 찾아와 민서의 진심을 전한다. 그들은 재현에게 민서가 그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해준다. 재현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민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진짜임을 깨닫는다. 파일의 클라이맥스는 재현이 민서를 찾아가는 장면이다. 그는 민서의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너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재현을 끌어안는다. 민서와 재현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 출발을 준비한다. 재현은 민서의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한강변을 걸으며 서로에게 진심을 다짐한다. 재현은 변호사로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하고 민서는 자신의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한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한다. 수진과 민재는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두 사람을 지지한다. 마지막 장면은 민서와 재현이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이다. 민서는 재현에게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재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럼 이 운명을 끝까지 지켜보자. 이야기는 그들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통해 인생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마무리된다.